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법대로 하면 사법 처리감이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겁니다. 이 정도의 강력한 예단을 형성할 정도라면 당연히 사자료가 있었으리라고 보는 거고요. 지명 전에 이미 이런 의사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추측한 이유는 저도 증거는 없어요. 저는 A씨한테 취재한 거예요. 물론 A씨한테만 취재한 것은 아니고요. 청와대 사람이 아닙니다. 검찰의 무지막지함. 싸우지 않으면 제가 너무 진짜 비겁한 거예요. 예, 오늘 뉴스탑10이 뽑은 1위입니다. 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의 조국 전 장관 내사 증거를 제시한다고 해서 저희가 긴급히 전해드렸었는데, 자, 다 들어보고 뚜껑을 한번 열어보니까 유시민 이사장 본인이 들은 얘기만 전했습니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 처리감이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제가 무슨 뭐 대단한 걸 폭로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아니고요. 지명 전에 이미 이런 의사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추측한 이유는 저도 증거는 없어요. 김태현 변호사님, 우리가 너무 기대가 컸던 건지 모르겠는데 증거라고 하면 뭐 문서라든지 뭐 구체적인 녹취 정도는 유시민 사장이 들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거는 제시한데 근거는 없죠. 본인이 전문으로 들은 얘기를 근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거기서 추측이라고 추측성 발언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럼 저 얘기가 새로운 얘기냐?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저희가 아마 한 달 전인가요? 뉴스탑10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번 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께. 민주당의 모 의원이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지금 모 의원이 아침 라디오 프로 나가서 본인이 들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거 조국 전 장관 안 된다 이거 장관 되면 그래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사석에서 얘기했다는 걸 들었다는 얘기를 한번 저희가 말씀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논거라고 하는 전문 진술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나왔던 얘기다. 그러니 어제 유시민 이사장은 뭘 근거로 내사 얘기를 했을는지도 궁금할 뿐만 아니라 과연 어제 유시민 이사장이 저 알릴레오 방송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무엇일까? 내사가 잘못됐다는 건가? 내사는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다음에 수사가 광이라는 건가? 대통령의 이 장관 임명하기 전에 총장이 들어가가지고 대통령께 이 사람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 행위가 안 된다는 건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수사를 중단해야 된다는 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건지 저는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딱히 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요, 의혹만 제기해놓고 이게 손에 잡히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취재원에게 들은 이야기의 행간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여러 가지를 봤다는 뜻이에요, 이미. 법대로 하면 사법 처리감이다. 조국이 범죄 혐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특히 사모펀드 쪽을 내가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이거는 조국의 범죄 혐의가 뚜렷하다는 판단이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은 숙달된 특수통 검사로 하여금 이와 같은 확신을 갖게 한 근거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뭐 검찰이 불법적인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 내사가 잘못이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저희 이 추론은 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 화면으로 좀 더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이것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들은 얘기를 또 해석한 겁니다. 법대로 하면 사법 처리감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취재원한테. 그럼 조국 전 장관 범죄혐의 있다는 거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히 나쁜 놈이다 했을 때 범죄 혐의가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하정대 국장, 내사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좀
유시민 이사장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 자신이 원래 얘기했던 건 이거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을 처음부터 아예 장관에 하지 못하도록 미리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가 딱 장관 지명되자마자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여서 결국은 낙마시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한 얘기는 내사를 한 거다. 근데 내사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나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하는 얘기만 한 걸로 봐서 꼬리를 많이 내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제가 좀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사실은 작가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작가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검찰을 출입해 보진 적이 없으니까 뭐 최근엔 취재도 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내사 수사 이런 얘기를 잘 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내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검사가 인지 수사를 한다고 하는 거는 검사가 직접 범죄 혐의를 직접 보고 찾아내서 하는 거거든요. 예. 아니면 고소 고발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지 수사를 하면 검사가 스스로 먼저 한번 범죄 정보를 수집을 해봐야 됩니다. 쭉 수집을 하잖아요. 하고 이게 얘기가 되겠다 하면은 위에 있는 부장한테 차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충분히 형사 입건해서 할 수가 있겠어.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바로 내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내사가 시작되면 각 검찰청마다 내사 번호가 붙습니다. 그게 수재 몇 번 이렇게 붙습니다. 형사 입건하면은 형제 몇 번 이렇게 붙듯이 예. 그 이전에 내사에는 내사 다 번호가 붙습니다. 왜 붙느냐? 내사를 검사가 마음대로 하고 지 맘대로 보고 봐주거나 아니면은 또는 다른 사람을 일부러 죽이기 위해서 내사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청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사를 했는데 내사가 무혐의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왜 그랬는지 다 그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사 번호가 붙어지는데 적어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만약에 내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내사 번호가 어디 특수부에서 내사를 했는지 아니 형사부에서 내사를 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들은 얘기를 해석할 게 아니라 그렇죠. 어디서 내사를 했는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에 원래는 고소고발이 형사부에 있었지 않습니까? 형사 1부에 배당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게 사안이 보니까 중하다 싶으니까 특수부로 옮겨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내사 자체가 특수부에서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좀 하나 좀 왜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소고발 사건 하나만 들어도 바로 이거는 사안이 중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기자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전 민정수석은요, 자기가 공직자 하기 전에 어디다 투자를 했습니까? 돈을 대부분 여기 했어요. 자, 삼성전자 100주, 현대차 650주, 제1자당 200주, 카카오사, 다 LG, 다 우량 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이잖아요. 예. 자기 돈을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만들었어요? 사모펀드를 만들었어요. 코링크 피해라고 하는 사모펀드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자신이 얼마를 했어요? 전체 100억 한다고 하는데 75억을 투자하기로 해줬어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코링크 피는 어디다 투자를 했어요? 웰스앤시티라고 하는 가로등 전멸기 생산업소에 투자했어요. 알겠습니다. 이 회사는 어디냐면 원래 순손실을 많이 본 부실 기업이에요. 여기다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기업이 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77개 사건을 그거를 수주를 해가지고 갑자기 이해가 안 되잖아요. WFM 그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그건 어떤 회사예요? 알겠습니다. 예. 원래는 제가 한번 얘기해요. 온라인 영어 교육을 하는 업체예요. 거기가 갑자기 거기다 투자하니까 2차 전지로 간 거예요. 예. 정부가 집중적으로 한. 이걸 보면은 누구나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구나. 왜 과거에 잘 되는 안정적인 업체에 투자를 하던 사람이 이렇게 위험한 투자를 했을까? 의문이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 왜 이렇게 투자를 했을까? 모든 검사들은 뒤져보게 돼 있어요. 한정대 국장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한 번에 한 숟가락씩 먹을까요 저희가? 예. 천천히 쪼개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뜻은 이해했어요. 유시민 사장 목소리 하나 더 있습니다. 검찰의 조국 전 장관 내사의 심증을 굳힌 건 시기 때문이라는데요. 유시민 사장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짧은 시간에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게 유시민 사장의 주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은 것이 7월 25일이에요. 8월 9일 날 조국 장관이 지명됐어요. 예. 그리고 8월 27일 날 첫 번째 압수수색이 대규모 압수수색이 있었죠. 9일하고 27일 사이에는 18일의 간격이 있는데요. 그 딱 중간쯤에 있는 어느 날이에요. 8월 중순이요.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시점이 공식 수사 착수 전 시점이에요. 사건이 배당되지도 않았고 아직 공식 입건도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다. 미리 전부터 알고 움직인 거다.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이 이도훈 의원님 어제 원래는 내사를 8월 초라고 했다가 어제는 또 8월 중순으로 또 말을 바꿨단 말이죠. 말도 바꿨지만 또 8월 중순 해도 그게 조금 그 논리적으로 좀 부족한 것이 8월 14일이면 이미 그 자유한국당이 고발을 해서 사실상 그 검찰이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시기가 됐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내사 단계는 이미 지났고 또 설사 내사라고 하더라도 하중국 등이 잘 설명했지만 별 문제가 될 게 없고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최근에 한 얘기를 하나하나 뭐 곱씹어서 해석할 필요가 없을 만큼 유시민 씨는 이미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예. 유시민 이사장 본인이 했던 그 표현 그대로 하면은 검찰 승리, 유시민 패배 또는 유시민 대참패입니다.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그동안 그 검찰에 대해서 해왔던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와서 보니까 다 카더라 통신이에요. 내사했다더라. 근데 보니까 아니었던 것 같고 조국은 나쁜 뭐 X라고 했다더라. 그리고 윤석열이 임명되면 안 되겠다고 했다더라. 윤석열이 부하들한테 속고 있다더라.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했다더라. 카더라 통신인데 예. 지금 우리 그 형사소송법 체계는 그 전문 증거, 증거 능력 제한이라는 원칙이 있는데 전에 들은 거는 증거가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그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은 근거 없는 주장을 갖고 검찰과 검찰총장을 비난한 그런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그 유시민 이사장 본인이 그 고발돼서 본인도 그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될 텐데 그때 검찰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할지 한번 궁금합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완패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궁금해지는 건요. 과연 유시민 이사장에게 조국 전 장관의 검찰 내사와 같은 이런 1급 비밀을 전해준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걸 겁니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이 사람은 그냥 A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A씨한테 취재한 거예요. A씨가 윤석열 총장에게 이 요청을 들었고 네. 이와 동일한 얘기를 그 즈음에 계속 사석에서 했다는 것은 다른 데서도 확인을 했어요. 청와대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아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서 부탁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 대통령에게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죠. 윤석열 총장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제가 누구를 취재했는지 금방 아실 거라고 봐요. 윤 총장은 알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몰랐어요. 강수호 부대님이. 네. 취재한 A씨 누구라고 하던가요? 글쎄요, 유시민 이사장만이 확실히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저 이야기를 전에 들었다는 그 이야기 자체를 지어낸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분명히 전에 들은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그 A씨에게 했다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A씨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믿음이 없으면 본인의 어떤 본심을 그렇게 툭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조 전 장관에 대한 어떤 평가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나쁘다. 그러면 내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도 나의 진심은 수사를 하고 싶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따져보니까 부적절하더라. 그런 진심을 왜곡해서 듣지 않을 만큼 윤석열 총장과도 어떤 인간적인 그런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일 거고, 그리고 대통령을 면담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했으니까 대통령과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니면 언론에서 뭔가 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측근이었다면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유시민 이사장이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후보군 중에 하나다, 그 정도 말은 덧붙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뭔가 좀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저희가 취재한 A씨까지 또 누군지 취재를 해야 될 정도로 말이죠. 어제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이 바로 끝나자마자 검찰이요, 유시민 작가는 저번과 마찬가지로 직함을 작가라고 했습니다. 근거 제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했다. 이렇게 딱 검찰이 꼬집었습니다. 일부에선 유시민 이사장의 이런 아니면 말고식 궤변이 또 등장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착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점에 관한 착오인데요. 네? KBS 인터뷰에 실망한 김 PD가 제 TBC를 접촉했다. 이 발언은 사실과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TBC와 김병록 PD의 상당히 밀도 있는 접촉이 이루어진 것은 KBS 인터뷰 전이에요. 전. JTBC가 김 PD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는 뜻으로 해석되게끔 제가
발언을 한 게 맞아요. 지금 제가 저를 까는 건데 또 사실관계의 착오가 있었고 이것도 저희 잘못이에요. JTBC와 기자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과거에 저렇게 사과했던 발언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시민 이사장이 내놓은 근거에 의문을 제기한 건 뭐 언론과 검찰뿐만은 아닙니다. 오늘 여당도 고개를 좀 갸웃거렸습니다. 내사를 했다고 또 볼 수 있는 명백한 또 증거라고 보기엔 또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판문을 한다든지 더 구체적인 절차가 있거나 아니면 또 내부 기획회의를 했다든지 이런 것도 또 내사라고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는 부분이죠. 무슨 녹취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 결정적으로 들은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전에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재구성해서 이렇게 전달을 한 거라서요. 근거가 좀 약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이도현 의원님. 조 전 장관 사태, 조국 사태 여전히 유시민 이사장 홀로 뛰는 듯한 기분이 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며칠만 뒤로 돌아가면은 그 표창원 의원하고 그 이철희 의원이 뭐라 그랬죠? 그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게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그랬어요. 조국을 옹호하는 유시민 그 이사장 표현대로 하면 이 전쟁은 굉장히 명분이 없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괴로웠고 당으로서는 굉장히 그 지지율도 떨어져서 오늘 결국 그 당대표가 사과하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그 유시민 이사장이 아까 말한 대로 전쟁에 뛰어들어가지고 마구 칼과 창을 휘두르는데 지금 박용진 의원이나 백혜련 의원이 보기에는 도대체 뭘 하는 거지 하고 그래도 한번 지켜봤는데 결국은 허망한 그 자기 주장 본인 스스로도 아까 저도 증거가 없어요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뭐 도움은 못 될 망정 오히려 역효과만 낸 거 아닌가 이런 그 비판을 유시민 이사장에게 할 수 있겠죠. 지난번 유튜브 방송에서 강성호 대변인님, 네. 그 여기자 네. 성희롱 논란에 대해서 그 발언도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인질극 얘기를 하다가 조 전 장관 수사에 마피아도 가족과 여자들을 안 건드린잖아요. 이게 또 지금 성인지 감수성 논란이 또 불거졌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검찰을 마피아에 빗댄 것이잖아요. 근데 검찰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인데 범죄 조직에 빗댈 수 있는가? 거기서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검찰은 수사를 할 때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냥 범죄 혐의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저렇게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밝혔던 저 팩트는 뭐 언급할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팩트 자체도 틀리다고 저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조금 한 발 좀 멈춰서서 좀 쉼표를 좀 찍으면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정서적인 면이나 아니면 감정적인 면으로 지지자들한테 위로를 주는 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밝혔다시피 이번 그 조국 대전에 뛰어든 이유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못 지킨 그런 미안함이나 아니면 죄책감에서 본인이 뛰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유시민이 과거의 유시민에 대해서 아직도 뭔가 해결 못한 그런 응어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안을 들여다보다 보면 뭔가 약간 좀 팩트와는 달리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무리가 되는 그런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조금만 좀 가라앉히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검찰의 칼 끝에 서 있는 건 조국 전 장관 일가뿐이 아닙니다. 유시민 이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국에 대한 수사를 반대하는 그 정점에 자칭 언론인 유심이 있는 것은 아시죠?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고는 있지만 그분이 정점에 있으신지 아니면 자신의 그 입장을 그냥 자유롭게 표현을 하는 건지 제가 그거는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고발되어 있죠? 고소고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발 사건이니까 저희가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구름다리를 이용해서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일각에서는 이거 유시민 사장이 오히려 윤석열 총장 이렇게 더 몸값 높인 거 아니냐, 띄워준 꼴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정말 저는
김태현 변호사님 전문가시니까 이런 온갖 비판을 감수하면서 유시민 이사장이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모르겠어요, 저. 진짜 몰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나름대로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좀 뛰어난 논객이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제 조국 전 장관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마 알릴레오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기성 언론에 대항해서 이제 본인들의 입장을 좀 설파한다. 뭐 저는 거기 나온 내용에 일도 동의하는 게 없습니다만 어차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이제 제가 저 방송 내용을 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연 유시민 전 장관이 말하고 싶었던 게 뭔가. 그러니까 저런 어떤 평론이나 저런 걸 들었을 때 그 말에 제가 찬성하진 않더라도 저 사람이 이거를 위해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찬성 반대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에 내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런 입장이라면 또 이해가 가요. 내사는 안 되는데 왜 사전에 내사를 해가지고 이 난리를 만듭니까? 그런데 내사를 하는 게 맞대요. 그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사하면 안 되냐고. 그 부분엔 유시민 이사장은 저랑 의견이 일치되는 거예요. 내사하면 맞답니다. 총장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내사를 해서 대통령께 이 장관 하면 안 됩니다라고 건의하는 게 맞다고 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 내사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죠? 본인 입으로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러면서 어제 유시민 이사장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윤석열 총장의 한 내사는 불법이 아니고 대통령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으나 그런데 결과는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 위헌적 쿠데타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죠? 내사를 해서 이 장관 후보자가 문제가 있어서 대통령께 진언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대통령이 내 그 의사는 받아들이지 않겠소라고 임명하면 아무리 혐의가 있도록 덮고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법치주의입니까? 그게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원칙에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시민 이사장의 말에 찬성하고 반대한 걸 떠나서 과연 어제 무엇을 위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유시민 이사장의 어제 발언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검찰로 한번 가봅니다. 다음 주에 바로 확인합니다.